안녕하세요. 허진환의 한약박사 최정원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검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친자 확인이 생각나신다고요? 그거 드라마를 너무 보셔서 그렇고요. 사실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은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미리 예측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 가지 않고도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요, 이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관련 단체나 학계와 함께 논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유전자협회 심연옥 회장님을 모시고 유전자 검사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가 여러분 대신 궁금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유전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심연옥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소개돼서 너무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회장님,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도대체 뭔지,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유전자는 인체의 설계도라고 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타고난 그 자신의 유전적인 소인을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가 주로 이제 일기예보와 비슷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우, 좋은 비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꼭 챙겨보는 것은 언제쯤 뭐 폭설이 내릴지, 언제쯤 또 태풍이 올지, 또 언제쯤 또 비가 많이 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또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날 유전적인 소인을 미리 잘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또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되겠죠.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안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 항목 중에 건강관리 항목이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비만이나 그다음에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현재 상태는 아니고 이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미리 이제 예방을 해서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한의사라서 유전자 검사를 체질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로 알 수 있는 질병과 검사 항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그 유전병이나 암이나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DTC 유전자 검사, 즉 웰리스 항목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많은 영역들을 검사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병원에 가서 하는 검사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난소암과 유방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알아보는 검사이고요. 그게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그 어머니나 이모들이 전부 유방암, 난소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유전자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이제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배우가 그런 수술을 감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지만 그 발병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80%, 암에 걸릴 확률이 80%대에서 5%대로 낮출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네. 아까 제가 이제 웰니스 영역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웰니스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DTC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허가가 됐을 때는 12항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항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77항목까지 예,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 77항목은 6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테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리해야 하는 웰니스 영역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헬스케어하고 뷰티케어의 그런 분야가 이제 갈수록 1:1 맞춤형,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 맞춤이잖아요. 네, 최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인 맞춤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헬스케어가 이제 굉장히 유전자 검사가 또 중요하게 그렇게 또 인식이 되고 또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구독자들께서 이 부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이제 우리 유전자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비해서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이렇게 관리해주면 아무래도 질병에 걸릴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비용도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2016년부터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 키트가 오고요. 집으로 오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집으로 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강 상피세포,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그런 구강 상피세포를 이제 뭐 침, 타액을 이렇게 뱉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 점막을 이렇게 긁어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스틱의 형태로 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소에다가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한 2주 후에 이렇게 결과지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지가 집으로 이제 결과지가 오는데 거의 한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7항목과 거기에 있는 또 유전적인 그런 유전자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알려주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보는데 이제 조금 문제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뭐 염기서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받았을 때는 궁금해서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또 저희 같이 이렇게 돕는 그런 또 역할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7항목에는 6가지 테마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그 자기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본인이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유전적으로 알아보는 영양소 관리 영역. 그 다음에 또 피부, 모발 이런 관리 영역은 내한테 진짜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런 뷰티 케어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피부, 모발 관리 영역. 그 다음 나에게 적합한 운동법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운동 특성 항목. 그 다음 나에게 적합한 생체 리듬을 또 알아보는 식습관과 수면 특성 그 항목도 있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기호식품도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반응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항목들로 해서 77항목을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정도 되는 결과지가 왔을 때 일반인들은 그 결과지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시키고 돕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러면 유전자 컨설턴트라는 직업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그 유전자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기관도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이제 웰니스 영역의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찾아주고 그 개인적 특성에 맞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식단은 내가 어떻게
구성해서 먹으면 좋을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수면과 식습관을 또 어떻게 바꾸면 나한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유전자가 사실 발현되는 것을 늦추도록 돕는 어떤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뭐 매스컴에서 어떤 게 좋다, 뭐 지인들이 뭐 어떤 거에 뭐가 좋대, 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섭취를 많이 했었죠.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제 좋다면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섭취를 하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뭐가 좋다 하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 바나나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슈퍼에 가면 바나나가 돈이 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또 파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품을 막 남용해서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번번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또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절망하시고 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나의 유전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내 비만 원인이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하는지, 내 비만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내고 나한테 맞는 맞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실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또 뭐 피부나 모발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 개인의 특성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아우 좀 게으르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그 특정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그런 유전자가 보통 평균치보다 3시간에서 5시간이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자고 싶어도 이 제 수면 유도하는 유전자가 늦게 그게 이제 호르몬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그런 이제 인식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짠맛 민감도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 짠맛 민감도를 그 특정 변이가 있을 때는 짠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짜게 느끼는데 본인은 아무리 먹어봐도 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또 넣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내 입맛을 믿을 게 아니고 염도계 있잖아요. 염도계를 놓고 정확하게 염도계를 활용해서 이제 음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카페인 대사의 그런 항목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이 카페인이 사실은 순기능들이 많아요. 좋은 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순기능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안 좋은 부작용만 있기 때문에 커피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게 검사 결과가 디테일 부분까지 나오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로 사실은 개개인별로 맞춤 솔루션이 다 다르게 될 수 있죠. 이제 그분의 이제 그런 전체적인 유전자의 특성을 보고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솔루션을 드리는 그 역할을 이제 유전자 컨설턴트가 하게 되고요. 유전자 컨설턴트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한국 유전자 협회에서는 유전자 기초 교육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상담 실습 교육 과정까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쉽고 그렇게 또 잘 하실 수 있게 돕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요.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가능하도록. 그게 뭐 생화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꼭 이런 전문성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군요.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저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고요. 또 나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도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많이 이제 축적이 돼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어쩌면 공부하는데 이해도가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과 또 주변, 그 다음에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돕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협회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전자 컨설턴트는
개인의 건강을 돕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가적인 의료비용 이런 의료비용 것들을 절감할 증가. 수 있는 그런 데 또 그렇죠.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들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 들으니까 이제 네네. 아직 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시청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간을 제가 네. 만들어 보겠으니까 네네. 그때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좀 더 네. 자세한 정보를 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 이제 병원이 아닌 음. 집에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전적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